안녕하십니까. 오늘 고타임즈 유튜브를 진행하게 될 김찬수 취재부 부장입니다. 자, 요즘 따뜻한 봄 날씨에 산에 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연세스타병원 권오령 원장님을 모시고 등산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사고에 대한 현장 응급조치와 재활 치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세스타병원 권오령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자 진료에도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신흥역에 있는 연세스타 병원의 병원장 권오령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이고요. 현재 세브란스 병원 외래 교수하고 성남시 의사회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날씨가 풀리면서 산에 오르는 행락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락객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원장님께서 한 말씀. 네. 자, 등산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낙상 사고입니다. 자, 절벽에서 발을 헛디거나 구르는 경우도 있고, 자, 발목 등에 타박상이나 골절을 입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는 현장에서 대처해야 될 손쉬운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낙상이라든지 특히 이제 등산하다가 실족이라고 그러죠. 네. 헛디뎌서 이렇게 네. 다치시는 경우도 많고 넘어지면서 다치는 경우도 많은데 뭐 여러 가지 근육이 다치거나 아니면 인대가 찢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골절상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뼈가 이제 금이 가든지 부러지는 예, 경우들이 예.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처를 이제 해야겠는데요. 네. 우선은 뭐 다치고 나서 첫 번째가 굉장히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이런 어떤 판단력도 많이 흐려지고 해서 조치 같은 것을 잘 못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다쳤을 때도 좀 이렇게 냉정하게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네.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손쉬운 거는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네. 이제 도움을 청해서 뭐 구급을 받든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고요. 평상시에 자기 요새는 핸드폰 다 쓰지 않습니까? 네. 핸드폰에서 비상시에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습득을 좀 해놔서 119라든지 그런 데 전화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등산 같은 거를 뭐 혼자 다니시는 분들 많이 네. 계시는데 네. 가급적이면 2명 이상씩 이렇게 좀 친구분들이 마음 맞는 분들하고 네. 다니시게 되면은 본인이 혹시 이제 그런 이제 사고 같은 게 있을 적에 주위 자기 동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미리 좀 준비성이 있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에 다닐 때 참 자기 이치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네. 좀 이렇게 노출시켜 주는 것도 참 중요한 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만에 뭐 저기 하나 혼자 좀 즐기시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호루라기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손전등이라든지 네. 이런 걸 이제 등산 백에 좀 갖고 계셨다가 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응급조치를 한 후에 119라든지 이런 데 신고를 해서 빨리 병원을 후송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낙상 사고라고 하더라도 골절만 있는 게 있으면 참 다행일 텐데 이 골절 부위에 이 출혈까지 동반이 된다라면 참 현장에서 그 환자 본인이 어떻게 할지 할 수 없는 조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그 골절 때문에 이제 출혈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디든 뭐 이렇게 열상이라서 찢어지거나 해서 출혈이 생기면은 일단은 압박을 해서 지혈을 시키는 거가 가장 첫 번째 이제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손수건 같은 게 좀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제 출혈이 생기는 부위에다가 압박을 해서 쪼매서 이제 출혈이 안 생기게 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뭐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뭐 쉽게 얘기하면 뼈가 그냥 반듯하게 잘라진 거라면 또 다행이겠지만 이게 또 뼈가 어긋나거나 아니면 조각이라고 하나요? 네. 네, 조각이 만들어져 형성됐다라면 더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골절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피부 바깥으로 골절된 그 조각이나 파편이 이렇게 나와 보일 정도로 생긴 골절을 이제 개방성 골절이라고 하거든요. 비개방성 골절하고 개방성 골절하고 이제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제일 첫 번째는 감염입니다. 네. 이제 피부에 이제 우리 사람 몸에는 피부에 다 균이 굉장히 좀 다 있게 돼 있는데 상재균이라고 하죠. 네. 이제 그런 균이 그 내부로 이제 침투하게 되니까 이제 감염이 생길 소지가 높은데 일단 뭐 개방성 골절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걸 좀 뭐 맞춘다든지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조작이 오히려 더 해롭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가장 이제 안 아프게 한 자세로 고정을 해주면서 네. 이제 뼈가 드러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해서 덮어놓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1차 드레싱이라고 하죠. 그런 네. 것들을 처치를 좀 해놓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때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최우선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래도 비교적 좀 깨끗한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뭐 물로라도 좀 세척을 해서 그 상처 부에다 이렇게 압박을 해서 이제 가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환부가 그 감염되거나 이랬을 때는 더 치료도 더 더디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일단 뭐 감염이 생긴다고 하면은 수술한 다음에도 재감염이 또 생길 수가 있고 계속 재수술을 좀 받게 되고 특히 이제 뼈는 그 우리 몸에 있는 조직 중에서 제일 그 균에 취약한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균이 한번 들어가서 감염이 되면은 자꾸 저 수술하거나 안 붙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유압을 이제 붙이는 것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수술을 자꾸 해야 되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게 돼요. 참 이 산행중 낙상 사고라는 게 참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고 또 환자로서는 고통스럽고 그럴 텐데 오늘 원장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좀 현장에서 이런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이성적으로 잘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또 이건 좀 골절과는 다른 얘기인데 등산을 하다 보면 이 가슴 통증이나 이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제일 손쉬운 방법일까요? 예, 이제 가슴 통증이 이제 생기신 분들은 이제 심장 쪽에 있는 심혈관 쪽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네. 가장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환자분이 연세가 좀 비교적 고령이시거나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당뇨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있다는 걸 이제 판명을 좀 받으셨다거나 그런 분들이 등산하다가 갑자기 이제 가슴이 뻐근하시다 그러면 협심증 또는 이제 심근경색 이런 이제 심혈관 질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 이제 증상이 생기면 일단은 편하게 좀 이제 누워서 특히나 이제 이 혈액이 좀 잘 돌 수 있도록 그 쪼이고 있는 뭐 신발이든 뭐 이런 것들을 다 풀고 편안히 누워서 일단은 쉬어서 회복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네. 가슴의 통증이 가시지 않고 점점 나빠진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119든 이런 이제 긴급한 그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산 중 이 호흡곤란이라든가 가슴 통증이 참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의 경우에 고혈압이나 저혈압 환자일 경우가 많을 텐데, 자 이런 분들이 등산을 해도 괜찮을까요? 일정량의 이제 그런 가벼운 운동들은 이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사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등산 시에는 그리고 또 요새처럼 이 일교차가 좀 심할 때 이런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등산을 하다가 좀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고혈압 예를 들어서 저혈압보다는 고혈압이 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평상시에 그 혈압에 대해서 그 약을 복용하시던 분들은 그 등산 시에도 혹시 그런 일이 생길 때 이제 비상시 좀 대비한 그런 약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겠고 뭐 호흡곤란까지 생긴다 그러면 긴급하게 이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외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산행 전에 미리 그 약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면 사전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평상시에 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평상시에 드시던 약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겠고, 이 급성의 그런 혈압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혈관 확장제라든지 주치 처방하에 그런 약을 좀 갖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벌써 혈압이 높아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저혈압이 돼서 혈압이 이제 떨어지면서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혈압이 너무 심해져서 그런 경우는 이제 갑자기 몸의 혈압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리기 위해서 누운 자세에서 다리도 좀 많이 올려놓는다든지 그런 조치를 좀 취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여러 사람이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 앞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막 자기 페이스도 아닌데 따라가다가 말도 못하고 헐떡이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은 물론 숨이 차니까 그러겠지만 증상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의 지병이 없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겠지만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지병이 있을 때도 좀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고, 지병이 없으신 분들도 이 등산 자체가 워낙 체온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이기 때문에 갑자기 체온이 올라가서 생길 수도 있고, 그에 따른 탈진이며 탈수 현상, 특히 이제 몸 안에 이제 땀이 너무 많이 배출되거나 해서 수분이 떨어지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미리 예방하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보통 요새는 등산 가시는 분들 다 한 병 물 다 챙겨서 잘 가져가시는데, 그런 이제 수분을 정기적으로 계속 섭취를 해서 수분이 떨어지지 않게, 열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게 해주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급성으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이 떨어지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당 같은 거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탈진 증세가 왔을 때 현장에서 그냥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마시는 거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수분이 떨어져서 그냥 탈수에 의해서 탈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에 열이 많이 갑자기 급상승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시원한 그런 그늘에 좀 누워서 일단은 휴식을 취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탈진 증세가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수액이든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게 긴급히 필요하니까 그럴 때에도 긴급 전화를 통해서 외부 그런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골절 부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번에는 발을 잘못 디디거나 접질렸을 때 현장에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골절이나 염좌는 다친 정도가 차이가 꽤 나지만 삐인 거를 발목 염좌라고 하는데, 그 염좌도 상당히 좀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인대 파열이 되고 거의 골절에 준할 만큼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응급처치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움직임이 없게 하도록 부목을 대는 게 굉장히 첫 번째로 필요해서 주변에 있는 사물들 이용해서 그 부목을 대놓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인대 파열이나 이렇게 염좌 같은 게 생기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출혈이 생깁니다. 겉으로 나오는 출혈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출혈이 생기면은 붓기도 하고 열도 나니까 혹시나 주변에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물이라든지 얼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혹시나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좀 대서 붓기가 좀 많이 붙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등산을 할 때 일반 운동화를 신고 등산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전문 등산화를 신고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운동화와 등산화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발목 염좌라든지 아니면 골절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 일단 등산하고 뭐 일반 그 신게 되는 운동하고 큰 차이점은 이 신발의 재질이 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화나 이런 것들은 이제 평탄하거나 아니면 이제 평평한 데서 좀 많이 이제 쓰게 이제 운동을 할 때 쓰게 되는 이제 신발인데 등산화는 뭐 아무래도 자갈길이든 뭐 돌이든 이제 바위든 이런 이제 거친 데를 다니게 되니까 이 발바닥에 있는 그런 이제 깔창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뭐 두껍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겉에 이런 창들도 겉 재질도 굉장히 좀 질기거나 단단한 걸로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거친 길을 다니면 접질리거나 이런 외상을 좀 많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목 관절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가 이제 등산화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발목까지 이렇게 감쌀 수 있는 그런 등산화가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종류별로 등산화라고 해서 무조건 발목이 높은 것은 아니고 낮은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평상시에 발목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자주 접질리는 경향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발목이 좀 이렇게 보호가 될 수 올라가 있는 그런 하이컷 신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뭐 발목 골절이라든지 접지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요즘 보면 무릎이 아프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참 이게 이런 분들도 등산을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제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프신데 등산을 하시는 거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무릎 내부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건데 그 문제가 이제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제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 병원에서 이제 진찰을 받고 이제 그런 이제 등산을 해도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되고 관절염이 있으시다 그랬을 때 초기 관절염이라든지 거의 안 아프신 분들은 등산이 좀 그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그 병원에서 조금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으실 정도의 중기 이상 관절염이다 그러면 등산할 때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 본인이 느끼셨을 때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아프시다 그러면 연골 손상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꼭 그 정밀 진단에서 연골이 괜찮으신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산을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 우리 사람의 무릎은 그 평지를 걸을 때 자기 체중의 1배가 무릎에 실린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산에서 내려올 때 특히 하산할 때는 자기 체중의 4배에서 5배까지 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원리로 등산할 때 그런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 계단 내려갈 때도 역시 무릎에 통증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무릎에 이제 연골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거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짚고 안 짚고의 차이도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등산을 하실 때 무릎 관절을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보호대라든지 아니면 지팡이 또는 이제 이런 등산용 스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쓰시는 게 이제 외상을 좀 줄이거나 관절 나빠지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절염을 말씀하셨는데 관절염이라고 해서 뭐 그냥 단순하게 한두 가지가 있지는 않을 거고 여러 종류의 그런 치료 방법이 있을 건데 뭐 어떤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관절염 치료가 좀 있을까요? 이제 관절염은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관절염이 있겠지만은 거의 우리나라 사람 한 10명 중에 9명 이상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걸 이제 보통 무릎의 관절염이라고 부르는데 크게는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거에 따른 치료들이 다 이제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초기, 그러니까 별로 연골이 이렇게 많이 상하지 않은 상태의 관절염이다 그러면은 뭐 먹는 약만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연골 주사 같은 이제 간단한 주사로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물리치료나 이제 도수치료처럼 관절 주변에 어떤 이제 인대나 근육들을 풀어주면서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기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런 이제 소위 이제 비수술 요법으로 좀 안 되고 연골을 재생시켜야 되는 그런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관절경 같은 걸 이용해서 연골판이나 이런 찢어진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치료를 해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그런 시술들이 있고요. 중기 이상이 되면 이제 수술 치료를 좀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환자분들도 통증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중기 이상 나빠지신 그런 관절염을 갖고 계시면은 통증이 심해서 보통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서 다리가 휘게 되는 변형이 일반적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럼 그 변형을 좀 고쳐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말기 관절염처럼 연골이 굉장히 좀 마모가 많이 됐다 그러면은 인공관절 수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뭐 이 인공관절 수술을 이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도관이라고 불리는 그 연골이 아예 없으신 경우에 해당이 돼서 뼈가 맞닿으면서 통증이 많이 생깁니다. 염증도 계속 반복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연골이 없는 부분에다가 인공으로 된 연골을 씌워서 안에 넣어드리는 걸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합니다. 또 한간에 그런 얘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인공관절을 이렇게 특허까지 받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누가 이렇게 아시는 분이 해주셔서 오늘 한번 나오신 김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 이 원장님께서 인공관절 특허까지 받으셨다라는 건 그 인공관절을 직접 제작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이신가요? 제 앞으로 미래에는 그 환자에 맞춰서 인공관절까지 제작하는 게 지금 초기 단계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소위 이제 맞춤형 인공관절이라고 해서요. 이전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인공관절들은 그 환자분들의 무릎의 모양이라든지 크기, 그리고 연골이 달아있는 정도 이런 걸 이제 거의 고려하지 않고 이제 기성복처럼 그 제작된 걸 넣어드리는 방법이 이제 옛날 인공관절 방법, 수술 방법이었는데, 제가 해드리는 거는 맞춤형이라고 해서 환자분들의 그 무릎의 상태를 특수한 이제 MRI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좀 할 수 있는 기구를 3D 프린터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의 제일 장점은 가상의 수술을 미리 한번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어떻게 해드리는 게 가장 다리가 휘어져 있는 것도 잘 맞춰드리고, 그래야지만 인공관절 되게 오래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맞춤형 인공관절 그 도구를 제작을 해서 그걸 이제 수술에 응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벽돌처럼 일률적으로 딱딱 찍어 나오던 이 관절을 시술하던 걸 지금 원장님께서는 그 환자마다의 특성이 맞게끔 맞습니다. 그 특허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환자분들한테 시술을 해주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이 특히 이제 이런 인공관절 수술할 적에 엑스레이나 기본적인 검사만 이제 보고 실제 수술하러 들어가서 보면은 실제 하고 좀 약간 다른 경우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은 수술장 안에서 이게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미리 가상의 수술을 해서 그 가상의 수술에 썼던 그 도구를 제작을 해서 하니까 그런 이제 오류나 이런 실수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맞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공관절을 한번 이렇게 하면 시술을 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어느 주기가 되면 또 교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또 해야 되는지. 소위 이제 인공관절의 수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인공관절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발전이 했기 때문에 그 수명 자체가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그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했을 때 예전에 이제 예전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실수를 하는 것이 환자분의 다리 정렬, 그러니까 다리 모양을 바르게 해드려야지만 오랫동안 이제 마모가 안 되고 오래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맞춤형으로 했을 때는 그런 수명을 보다 좀 더 대략 그 평균적으로는 이전의 거에 비해서 한 5년 이상 수명이 좀 길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의 연세가 65세 이전의 분들은 이제 다시 마모가 돼서 재수술을 받으실 이제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너무 많이 달았으면 인공관절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버티실 수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65세 이후에 이제 수술을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해드린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을 해드리면은 그 인공관절 수명이 보다 이제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평생 수술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가 아. 네, 저희 이제 의사들은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가격일 것 같은데요. 네. 저 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지금 원장님이 하시던 것과 하시는 방법과 네, 뭐 그 차이가 크게 있습니까? 비용적인 거는 그 두 가지가 아직까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은 한 빠르면 3년이든 한 5년이든 이후에 이제 맞춤형 인공관절로 수술했을 때는 조금 비용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저희가 맞춤 인공관절 그 도구를 제작하는 데는 이제 네. 비용이 좀 따로 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차후에 좀 비용이 더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관절을 하면 그 어떤 통증 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조금씩이라도 통증은 있는 겁니까? 그것도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관절의 유연성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을 잘 하셨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이 수술 받으신 이후에 회복도 잘 되고요.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 네. 대부분은 수술 전보다는 상당히 좋다고 하십니다. 네. 근데 재활이 안 됐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수술한 다음에도 좀 일정 정도 통증이 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수술도 중요하고 수술 이후에 이제 예전 그 관절의 움직임으로 돌아가는 그 재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집에서 손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재활치료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예, 굳이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을 정도가 아닌 상태,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데 좀 안 좋다 그러신 분들은 집에서 그냥 손쉽게 재활을 하셔도 네.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포인트를 회복하는 것을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근력이나 이제 인대, 근력이 이제 빠져 있다 그러면은 네. 힘이 약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근육 운동들을 집에서 예를 들어 다리를 들어서 10초간 올려놓고 있다든지 네. 하여튼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발 쪽에서 이제 치료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네. 예를 들어서 고무줄 같은 거를 이렇게 움켜줘서 움직이거나 집에서 수건 같은 것도 네. 이렇게 움켜쥐는 동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뻣뻣한 걸 풀어주는 것 중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족욕이나 목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뻣뻣한 부분에다가 계속 따뜻한 이런 이제 열을 아주 이제 화상 입지 않은 정도로 해서 네. 일정량을 가해주면은 혈액순환이 올라가면서 네. 이 뻣뻣함이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에서 손쉽게 좀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도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다. 또는 수술한 이후에 생긴 그런 강직이라든지 근력 약화 이런 것들은 병원의 이제 재활 치료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맞춤형 인공관절 특허를 받으신 우리 연세스타병원 권오령 원장님을 모시고 봄철 낙상 사고에 대한 여러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굿타임즈 유튜브 시청자분들 함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여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등산하시거나 앞으로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굿타임즈 유튜브에 출연해주신 권오령 연세스타병원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굿타임즈 유튜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